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들 세계에서 후계자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내용인데, 역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험 문제에 합격한 스님은 이제 후계자가 되고, 합격하지 못한 스님은 후계자가 안 됩니다. 근데 참 그 틀을 깨고, 그때까지 이제 선각수자라고 선각스님이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1위 최고로 계셨는데, 그분의 어떤 그런 틀을 깨고, 말하자면 이제 하찮으면 그렇고, 이제 그 주방 소음을 보던 위산스님이 이제 최고봉에 올라가지고 이제 한 절에 어떤 주지 소음을 맡아서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부처님, 인도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중국에 올 때까지, 또 중국에 와서 또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어떤 법명을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고 또 일본까지,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진 그것을 볼 때, 아, 법은 있는 거구나, 법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인식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뭐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지만, 어떤 인문학자가 우리나라는 그 중간주의, 회색주의가 제일 문제라고, 무조건 좋다고, 유교의 어떤 그런 포로가 돼서 무조건 좋다고 하면은 자기가 좋은 줄 알지 하는데, 큰 그런 함정이에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그런 건 그런다고 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중도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깨지 못해요. 항상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 입장의 노예가 된다는 거,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 40칙 적도 정병이라고 하는 공안인데, 적도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발로 차서 넘어뜨린다. 이 정병이라는 것은 청정한 병인데, 이 정병이라는 것은 인도에 원래는 물병입니다. 옛날에 이제 문명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손을 닦을, 또 어떤 수도를 관계, 그것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물병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게 정병이고, 또 하나의 용도는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뒷물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 뒷물을, 이 정병을 가지고 이제 용변 보고 나서 이제 이걸 닦았어요. 말하자면 요즘 비데 같은 거죠. 얼마 생활할 때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2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죠,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비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수세식이 거의 없었고, 있어야 이제 큰 절이라든가 뭐 시설이 좋은 절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스님들이 뭡니까? 생수병이다. 생수를 먹고 생수병이다. 거기다 물을 담아서 이제 용변을 보고 이게 닦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니면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샤워실에 와가지고 이제 하죠. 비데가 없어서. 요즘은 비데가 좀 활성화돼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비데 없는 집 많아요. 일본에는 시골 공중 변소에도 비데가 다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그래요. 저도 35년 전에 일본에 이제 어떤 초청을 받은 집에, 부자인데 그 집에 화장실 썼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소변을 놓고 나서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 내린다는 게 다른 걸 눌렀어요. 그게 바로 비데였어요. 갑자기 쥐 하더니 그냥 툭 따와가지고 양복이 물 다 젖었죠. 아, 창피해가지고. 그 주인이 웃더라고요. 촌놈이 와가지고 비데는 모르고. 참 그런 경험이 이제 오늘 해당이 됩니다.
이제 장황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여기서 위산화상은 화상은 이제 아살이라 해서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화상이라는 거는. 위산화상이라 하면 여기서는 이제 위산영우선사입니다. 위산영우선사의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써 있어요. 위왕종의 시조입니다. 5가 7종, 중국의 5가 7종, 위왕종, 법안종, 조동종, 임재종, 법안종, 5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파가 이제 위왕종이에요. 위왕종은 위산영우선사, 앙산해적선사가 이제 이루어서 위산, 앙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글자를 따서 위왕종이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위산스님이 대위산에 가서 이제 계산, 오늘 계산대전하고 들어보셨죠? 저 산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이 산에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위산에서 이제 위산스님이 처음으로 불법을 폈다 해서 위산이라고 하는 호가 붙어졌고, 또 그의 이제 최고 제자가 앙산스님인데, 앙산해적스님이 올리는 해적, 지혜하고 또 고요한 적자,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앙산이라고 이제 호를 받았죠. 위산스님에게 호를 받았죠. 저도 이제 우리 스님에게 호를 받은 것이 지월입니다. 지혜의 달, 상현, 지혜의 달이 항상 나타나라 해서 지월 상현입니다. 원래 제가 중의 이름은 상현인데, 우리 스님한테 법호를 받은 게 이제 지월이에요. 그러니까 위산, 앙산은 그 스님이 이제 법을 드러내는 그런 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앙산이 결국 위산스님을 우러러본다 해서 앙산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스님이 15살 출가해가지고 건선사 스님에게 이제 의지해가지고 출가했고,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23살 때 이제 백장 스님에게 이제 인가를 받고, 거기에 이제 전자소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백장 스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누가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근데 시험을 냈는데 시험에 붙은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또 오만방자하다는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백장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붙은 사람은 대위산에 주지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보죠. 자, 위산화상은 시제 백장해중 충전자 이렇게 되겠죠. 처음 백장해상 그 해중에서 백장스님이 계신, 백장스님도 원래는 백장산이라는 산에 계셨기 때문에 백장이라는 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임재스님도 임재원이라고 하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임재스님입니다. 조주스님도 조주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조주스님입니다. 시제 백장해중 충전자. 처음에 이제 백장해상 그 문화에 있을 때 전자라고 하는 수령을 맡고 있었다. 전자는 이제 말하자면 그 대중들을 공양하는, 대중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 공양을 올리는 그런 소임입니다. 요즘 말하면 주방 일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장 장선 대의 주인 돼 있죠. 백장하산 장차 대의산의 주인을 선택하려고 한다. 내청 동수자 대중하고, 그 청에서, 청한다는 것은 그냥 뭐 말한다는 뜻이죠. 말해서 수자와 같이 대중을 대해서 하허, 말을 내린다. 하허라는 건 결국 어떤 본문에 의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법을 살리는 거죠. 법 그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법을 의지해서 자기의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죠. 출격자 가왕. 출격이라는 것은 파격이랑 같아요. 격식을 초한다.
그리고 보면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뭐 어디에요? 저기 산천인가 겁에사라고 있죠? 겁밖이라는 거, 겁밖에. 겁이라는 거는 시간 공간 아니거든. 이 시간 공간 밖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모든 걸 초월한 그런 절이라는 뜻이죠. 출격자는 가왕. 그러니까 여기서 격식을 초월한 사람은 갈 수 있다. 대리산의 주지로 갈 수 있다 그 뜻이겠죠. 백장수념 정병.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백장스님은 수념 정병. 드디어 숫자는 드디어 염자는 잡는다. 정병을 잡는다. 물병을 잡는 거죠. 여기서의 정병은 이제 손 닦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병입니다. 치지상 설문운. 치지상. 지상에 놓고 설문. 물음을 설정해 말한다. 그러니까 느끼시죠? 그릴 수 있겠죠. 자, 땅에 놓고 이제 묻는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를 내죠. 여기서 이제 정병이겠죠. 정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부득 환작 정병. 자, 정병이라 부르면 안 된다. 정병이라 불러짓지 말라. 정병이라 부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한문투의 문장인데 이 정병인데 정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여한 작심만. 자,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하겠냐, 그렇지? 이 정병인데 세상에는 정병의 입장에서 정병인데 근데 정병의 입장에서 정병이라 하지 말라. 그럼 그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겠냐 그러죠. 수자 내운. 수자가 곧 말합니다. 내자는 뭐 이에 곧. 그래서 여기서 수자는 뭐야? 제일 제자죠. 그죠? 최고로 공부 잘하는 인가받은 제자입니다. 여기서 수자는. 머리 수자잖아요. 그죠? 불과 환작 목돌야. 정병은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뭐 철기가 그렇게 없었으니까 나무로 만들죠. 그 때문에 나무 말뚝이라 불러 지을 수 없습니다. 정병이라 부르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수자 스님은 역시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죠. 그러면 나무 말뚝이라 또 부를 수 없습니다. 나무 말뚝 갖고 불렀는데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입장을 버리려 했는데 이 그 수자 스님은 자기 입장에서 나무 말뚝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 어떤 고정관념을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답은 맞아요. 정병이 아니면 그럼 나무 말뚝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답은 맞습니다. 사실은 정병이 아니면 나무 말뚝이겠죠. 근데 나무 말뚝이라 불러질 수 없다는 결국은 이 수자 스님은 자기 입장에서 낸 거죠. 그 다음에 백장 강문 어산. 백장 스님은 또다시 도리어 묻습니다. 미산에게. 그죠? 어자는 이제 초석계니까 산, 누구에게 이렇게 뜻입니다. 산내 적도 정병 이거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알기 쉽게 읽으라고 이렇게 띄어진 겁니다. 산, 미산 스님은 곧 적도 정병, 정병을 쓰러뜨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거 그러면서 갔다. 백장소운, 백장화상은 웃으면서 말한다. 비웃는 게 아니죠. 웃음이죠. 문장으로 볼 때는. 자, 뒤에 넘겨보시면 제1자 유각 산자야를 했어요. 그래서 유자라고 하는 한자가 없어서 그냥 같이 붙였는데 중국에서 쓰는 한자를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용어 같은 거. 때문에 인터넷은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 그 아래 한글이나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붙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제1자. 여기서 성각 수자거든요. 성각이라는 스님인데 그분이 제1자. 처음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어요. 맨 앞에는 원래 우리가 보면은 최고의 사람이 앉잖아요. 우리 일반 그 상식으로도 어느 뭐 모임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법상에 가보면 제일 뛰어난 사람 앞에 앉잖아요. 그죠? 훌륭한 사람, 예빈. 그러니까 제1자입니다. 첫 번째 자리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아까 수자죠. 제1자 성각스님은 산에게, 위산에게 유각, 양보를 해야 된다. 졌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정병을 놓고 정병을 부르면 안 된다 했는데 성각스님이, 수자스님이 나무떼기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무니까. 근데 위산스님은 정병을 이렇게 싹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가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인명지의 계산. 그로 인해서, 인자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로 인해서 그에게 명해서 계산. 산이 열라. 계산대자 들어보셨죠? 계산대자는 결국 그 산에서, 통사투 영치산에서 통사가 열렸다 해서 계산이라는 거. 산이 열렸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무문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죠. 무문왈, 위산 일기지용, 쟁나도 백장 권계 부출. 불출이죠. 부출이 아니라. 두 문장을 읽어서 보면, 위산 스님의 그 한때의 그 용맹스러운 거, 멋있죠? 저 용기 있죠?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어찌 그 권계라는 것은 동물을 넣는 오리인데, 이 어떤 틀, 속박, 어떤 말하지만 이제, 어느 어떤 그런 고정관념. 어찌 권계를 도불출하는가. 이것을 다 그대들은 알아보라는 얘기죠. 위산 스님은 참 딱 멋지게 정병을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어찌 권계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어찌 이 권계는 말하자면 백장 스님의 틀에 갇혀진 겁니다. 백장 스님의 의도에 걸려버린 거죠. 그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백장 스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백장 스님 뜻에 맞았는데 그거는 결국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문 스님은 아이고 저는 걸렸어. 저거 걸려가지고 뭐야. 뼈도 박도 이제 못 추려. 아이고 또 힘든 일 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보세요. 점검 장례. 자, 그러면 점검에 가져와 봐라. 예, 위산 스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백장 스님이 의도에 맞는 거다. 그때 참 답답하다. 뭐하러 이게 편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힘들게 살려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편중 불편경. 멋지죠. 중요한 것, 무거운 것을 택하고 가벼운 것을 택하지 않는다. 진짜 너무 멋져요. 이게 눈물이 납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참 있던 내용이 있나 해서 아침에 좀 더 하다가 내가 시간 들었는데 미리 해놨으면 되는데 미리 해놔도 이거를 있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해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또 내 잘난 체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책을 봐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래서 늦게 온 이유가 없고 월요일날 꼭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거 괜찮은데 또 미리 해놓지 않은 것은 조금 내가 시간이 조금 세워졌다는 거. 저도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보면 무거운 거 택하고 가벼운 거 택하지 않는 거. 무거운 거 안 택하고 가벼운 거 택하지 않나요? 여기는 보세요. 왜 무거운 걸 택하고 가벼운 걸 버렸냔 말이에요. 거꾸로죠. 이게 비평입니다.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하고 적. 하고는 뭡니까? 왜 그랬냐고 그러죠. 이 적이라는 것은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격을 주는 요법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말 끊는 요법이에요. 하면 뭡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언어 도단이죠. 말로선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 근데 이걸 옛날에 속어를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찾다가 내가 시간이 30분 지났어요.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이게 나오는데 내가 자료 정리를 요즘에 이렇게 흐트러지게 해놓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이 찾으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 연구가 있는데 그냥 오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 적이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야 그만해. 말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말해도 되겠니? 네가 모르는데. 야 말로도 안 돼 이거는. 네가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으로. 남이 딱 때리는 것도. 주장부터 때리는 거 있죠? 큰 선생님들. 가로 세우고 세로 세우고. 그런 한 건데 너무 형식적으로 해버려가지고 부닥다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또 아직까지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걸 잘 써야 되는데 그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죽게 되버립니다. 오래 핵의 망치가 꼴벌이 되버려요. 자, 탈벽반도 담기 철가에 있어요. 그래서 반도는 원래 그 그릇 닦는 거예요. 그릇 소임입니다. 두자는 조사예요. 이 반도는 결국 뭐냐? 그릇같이 그냥 허드렛일 하는 거야. 쉬운 거죠? 단순 작업이죠? 그럼 반도를 탈득, 벗어 던지고, 왜? 철가는 그 뭡니까? 뭐야? 그 있잖아요. 쇠로 된 그런, 쇠로 된 수갑이 있죠? 목에 칼 차는 거 같은 거, 손에 쇠로 된 수갑을 차는 거 있지, 옛날에. 왜 쓸데없이 수갑을 차냐, 그러죠. 족쇄를 차냐, 그럽니다. 스스로 짊어지냐, 그러지. 근데 뭐 여러 뜻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머리띠를 벗고 색깔을 찬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근데 결국은 쉬운 거 놔두고 왜 어려운 거 하냐고요. 그런 뜻이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무문스님의 그 평에서는 안 좋게 얘기했죠? 근데 개성을 보죠. 개성은 또 반대로 역시 반어적으로 필요도 없습니다. 좋게 얘기해요. 양하 조리병 목표. 이 조리라는 것도 이제 원래 그 중국 한자인데 중국 한자입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찾는데 인터넷에. 그래서 이 조리는 속골이, 목표는 국자예요. 양하는 몸에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리 국자를 던져버리고 자기 하는 일 쉬운 일을 던져버리고 그 뜻이겠죠. 당양일돌 절주차입니다. 당양이라는 것은 해에 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햇빛을 향해서 밝게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활기차게 힘차게 나아가는 일돌은 뭐예요? 뭐 한번 때려치우고 뭐 저돌적이라는 말이 있죠. 저돌이라는 것은 그 멧돼지 젖자고 돌은 그냥 나아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당양일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면으로 정병 물병을 갖다가 차버리고 콱 과감하게, 그리고 절구차, 구차한 의논, 구차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 같은 주절주절 되는 걸 갖다가 말 많은 거 끊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이거는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백장생의 시험 문제에 나아가서 백장생의 시험 문제 맞추고 쓸데없는 여러 것들을 갖다가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초월해서 딱 뭐예요? 솟아올랐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거 다 끊어버렸다는 거지. 이것저것 더 이상 말할 거 없이 딱 뭐예요? 해가 뜨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니지, 해가 뜨면 다 뭐예요? 밝게 빛나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백장 중간 람부주예요. 백장스님의 중간, 중자는 중첩이에요. 여러 관문 중에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를 막고 머물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 초월했다는 뜻이겠죠. 각첨 적출 불여마. 각첨이라는 것은 발끝이거든요. 발끝으로 물병을 찾잖아요. 각첨 적출. 결국은 뭐예요? 그
물병을 차서 넘어진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불려마, 부처님이 산마는 막 뿌리면 막 돋아나잖아요. 아니, 도마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많다는 형용어예요. 근데 좋은 말이죠. 결국은 정리하면 대의산의 주지를 발령해야 되는데 누구를 발령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시험 문제에 맞는 사람은 대의산의 주지를 간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당시 어떤 그런 관습이나 마음가짐을 보면은 그냥 대충 공부했다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 스님은 그걸 마다하고 그걸 하다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대의산에 갑니다. 그래서 대의산에 가가지고 이제 종풍을 달아놨죠. 그래가지고 그 대의산에서 그 스님이 이제 스님들 교화하는데 1,500여 명이나 있었답니다. 1,500여 명. 그건 사실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는 누구예요? 앙산해적이에요. 그래서 위산 영호선사 다음이 앙산해적, 이렇게 법맥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쭉 아시겠지만, 위산 스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삼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삼기 위해서 문제를 냈는데, 이 정병을 내려놓고 땅에다, 이것을 정병이라 부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의 제자가, 제1자, 그래서 수제자가 나와가지고 나무떼기라도 부를 수 없습니다 했어요. 종병이라 부르면 안 된다 하니까 나무떼기라 부르면 되겠죠. 일견 맞습니다. 근데 또 한 호랑이 나와가지고, 위산스님이 나와가지고 정병을 바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백장스님은 웃으면서 위산스님에게 인가한 겁니다. 그리고 너는 대의산 가서 계산해라. 산을 열어라. 거기서 종풍을 드러내라. 법을 이어서 많은 제자를 빌러라. 이렇게 명을 내리신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왜 성각스님, 수자스님보다 위산스님이 더 뛰어났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그때의 문제였고,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맞을까? 어렵죠. 근데 모문스님의 평은 쓸데없이 못하나 하냐, 그냥 살면 되지. 가지고 또 비난했어요. 백상스님의 함정에 걸렸다. 속박에 걸려가지고 그들은 이제 꼼짝도 달싹 못한다. 못하러 거기 가가지고 고생하겠냐. 고생할 필요 없는데 그냥 거기 그 대중 밑에 살면은 그냥 네 할 일만 하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공부하면서 쓸데없이 그 대의산에 가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네가 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그 법을 펴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그걸 네가 쉽게 말하면 백장스님의 꼬임에 빠져 짰냐 이놈아, 이 뜻이겠죠. 근데 또 송해는 역시 대단하다. 역시 백장스님이 인간 위산스님은 역시 종풍을 드러내서 그 위산스님 밑에서 솜씨 많은 부처님 제자가 나왔다. 불려마예요. 이것이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때그때 맞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제 고정관념을 초월하라. 입장을 너무 고수하지 마라. 여기서 무입장에 들어가는데, 무입장에 들어가도 그 무입장에 입장이 쓸 때가 있고, 무입장에 들어가지고 그 입장이 또 틀릴 때가 있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역시 그 나라의 문화나 정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갖다가 척결하지 못하고, 독일은 그 나치를 척결했잖아요.
저는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답을 얘기해 보세요. 의견 얘기해 보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마이크도 다 준비했습니다. 어제 힘들었어요. 양경호선하고. 저 방석도 다 깔끔하게 다 치웠고, 저 뭐니 에어컨도 다 우리가 저 뭐지 그 뭐니 이거 다 빼서 청소했고, 마이크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사실 저희 그 앰프가 10년 됐거든요. 바꿀 때도 된 거예요. 지지직하고 한데 뭐 그래도 뭐 아직까지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죠. 말씀해 보세요. 저는 예. 하면서 법장 스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으니까 이런 시험 그렇죠. 문제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물론 염두에 두거나 염두에 두었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여러 스님들도 계시니까 일단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스님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객관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스님 백장 스님께서 문제라는 형식으로 이제 한것 같은데 예, 만약에 물론 다른 이름으로 해라 이건 너무 단순하거든. 물론 이 스님 말도 맞거든요. 수자 스님인가? 네, 수자 스님. 수자 스님 말도 맞잖아요. 정변이라 아줌마를 말뚝이라도 할 수도 없다. 물론 이 말도 맞는데 이건 너무 근본적인, 너무 조금 1차원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데다 이거는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말장난 그러니까 말로서 자꾸만 대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위산 스님은 뭐 정등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으르트리면서 이걸 이름으로 불러 짓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나는 이걸 타파를 해서 행동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결단력,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실천력, 스승이 문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단이 있고 좀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뭐 네. 비록 여기서는 보는 대중들의 음식 같은 단나고 이런 게 단순하고 반복된 일을 하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여러 느꼈던 게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에 실천력이나 어떤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다, 뭐 주지가 된다, 이런 책임을 짓는 자리에 있어서는 정말 얼마나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게 많겠습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분들하고 그걸 해야 되니까, 관계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심지라든지 어떤 강단이 안 있으면 헤쳐나가기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걸 행동으로서 물병을 참으로서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자 스님보다는 위산 스님이 더 실천력이라든지 어떤 결단력에서 더 앞서서 스승이 거기에 아마 더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줘서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무스님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치? 아는데 이제 아이고 네가 그거 가서 얼마나 힘이 들겠노. 그 힘이 드는 그거를 근데 위산스님인들 왜 힘들지 않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자기는 각오를 했다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저희가 절에서 내 뭐 밥만 해도 이럴 갖고는 대중들을 구제하거나 아니면 법을 더 펼칠 수가 없고 더 이 부처님법을 더 확장시킬 수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거를 부딪혀서 나가겠다는 그런 근기가 어느 정도 가져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데 무문스님은 그 앞으로 니한테 다가올 그런 어려움을
알고 문문 스님도 알고 일 스님도 알지만 아이고 참 내가 볼 때는 왜 그랬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는 아이고 네가 그래 선택한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참 한편으로는 기특한 마음에 장하다는 마음에 그 어려움을 네가 잘 견뎌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서 너가 스승한테 이래가지고 이래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것보다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 아닐까. 니 너그 스승한테 귀 뚫려가지고 니 말려들었다 아이고 니 어리석다 이거보다는 물론 그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네가 이렇게 해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노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문스님께서. 그리고 이 밑에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문스님에 반해서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밑에 이렇게 성우듯이 네가 더 날려라 가서 펼쳐서 더 날려서 또 법을 세워라.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어떤 차원. 위에 무문스님 말은 용기를 바탕으로 한 어떤 걱정, 염려스러움이고 해. 밑에는 염려스러움에서 용기를 주는 그런 게 아닐까. 그걸로 말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자기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위에 무문스님은 다시 말하면 위에 무문스님은 염려를 하면서 그 밑바탕에는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생각입니까? 개송은 그게 좋은 겁니다. 용기를 주면서 네. 용기를 줘서 밑바탕에는 염려가 깔려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 결론은 위에 보면 걱정이고 뭐 니와 어리석게 해놓 이렇게 하고 밑에는 다른 반역적인 썼지만 그 속은 그 속 마음은 무문스님은 염려고 염려 속에 이제 용기를 주는 거고 밑에 개송은 용기를 주면서 힘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도 깔려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산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당신님들 그 어려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치? 알면서 좋다.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고 물병을 찬 거 행동으로서 보여주겠다. 그렇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노? 나무면 어떻고 철이면 어떻고 뭐 물병이면 어떻고 뭐 똥통이면 어떻노?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러니까 물병의 존재 그런 거 연연히 안 하고 차버리고 그냥 뛰어들겠다. 그 물병이 뭐 나중에 뭐 부처가 될지 뭐가 될지 어떤 그니까 그지 제자나 뭐 여러 그지 부처님을 길러낼 수 있는 그게 될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가겠다 이제 이 소리 아니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이게 표현을 해야지만이 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정리가 돼서 말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또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때는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거야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해서 사실은 이 말이 나와야지만이 정말 살아있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택한 거죠. 그럼 남주보선은 저 앞에 갖다 드리라 빨리. 목소리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앞에 빨리 저기 궁뎅이는 무거워가지고 저 양이보다는 이거는 궁뎅이 커지는 거야. 그래도 안 들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남주보선의 목소리 작아가지고 안 들린다. 누가 하면 큰일 나지. 제보자에는 익명입니다. 저 좀 어려워가지고 계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순옥 조사님이 정말 상세하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40층을 보고 옛날에는 스님들 세계에서
이렇게 인가받고 훌륭한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인가를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제도라 할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하는 거라 정말 자기 훌륭한 스님의 자기 속의 것을 유감없이 발휘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게. 근데 지금의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는 뭐 임재종, 임재선사의 500대, 100대 해가지고 쭉 내려간다는데, 이런 제도라 할까? 이런 형식이 있는 건지 참 그게 궁금해 보여요. 근데 다 있죠. 꼭 스님의 세계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내 직속 부하로 깡패의 세계도 그렇고 장사의 세계도 그렇고 비즈니스 세계도 그렇고 안 그럽니까? 네, 자식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맥을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예전만큼 큰 스님들이 과연 배출되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근데 그쵸. 좀 약간 이제 말법 시대라 많이 쇠퇴돼 있죠. 법이 약화돼 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못할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내용도 너무 어려운데 이순옥 보살님은 잘 소화시켜서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그 대학에도 보면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대학 교수를 하잖아요. 그 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그 대학 교수가 뛰어나야지만이 평생 대학 교수를 뭐라 이게 용어가 있던데 하고, 아니면 뭐 잘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 실력이 말을 해주는 거죠. 인증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 세계도 맛있으면 신도가 많고, 아니 손님이 많고, 맛없으면 손님이 없잖아요. 우리 저는 이제 법이 약하니까 신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는 법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먹었지. 너무 사람의 속을 후벼 파니까 여기 오기가 겁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뭘 말하는가, 뭐를 배워야 하는 걸 갖다가 인식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업이라는 게 까르마가 있어가지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리고 그걸로 하다가 인정 안 해요. 근데 따라서 보기 흉한 것도 있는데 자기 혼자 억치해서 잘났다 하잖아. 자기 혼자 이쁘다 하잖아. 이 불교에서 그래요. 자기가 보는 자기가 있고 남이 보는 자기가 있고. 이 사람들 자기가 보는 자기만 알고 남이 보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질내잖아. 인정하지 않잖아. 얼마 전에 그 카메라 때문에, 내가 이 카메라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카메라로 인해서 진짜 거의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네, 컴퓨터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바꿔서 한 거의 1,000만 원 들었어요. 없는 돈에, 없는 살림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보시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좀 보탠 것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카메라 만지는 것이 좀 성장이 됐어요. 나도 힘들더라고. 하기 싫었어. 속박이잖아.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구야, 그 경훈이가 라고 대단하다 하잖아. 그 연세 그렇게 해냈냐고. 저 진짜 이 녹화를 끝내고 편집하는 과정도 3시간 4시간 걸려. 그 편집하는 그 시간도, 그래서 컴퓨터를 바꾼 거야.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시간, 1시간 반. 내가 편집은 뭐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앞대가리, 뒷대가리.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서 편집되는 그 시간이 보통 1시간이에요. 그 유튜브에 올린 시간이 한 20분이에요. 얼마야? 나보고 그러더라고. 승질 더럽게 급한 스님이 들었잖아, 직접 넘겨서. 그렇지? 존경한다 하잖아요. 내가 그거 내가 잘나치 하는 건 아니에요. 해냈잖아요.
나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도들도 하라고 했더니 그걸 좀 하는 게 어렵진 않아.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소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화면도 중요하잖아. 화면에 초점이 안 맞으면 짜증나잖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아무리 그렇다면은 두 개를 보이면 보고 싶겠어요. 그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초점을 분명히 맞춰서 모든 게 초점이잖아요. 카메라뿐 아니라. 근데 그걸 갖다가 초점 좀 맞춰야지 했는데 그거밖에 말 안 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못하고 있어. 이거가 똑같은 거지. 이 선생님이 쓸데없이 왜 어려움을 택했냔 말이야. 쉬운 거를 택하면 발전 없어. 영원히 구지고지 살면 돼. 어찌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찌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입장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입장을. 자기 입장 못 내려놓으니까는 승기를 나는 거예요. 또 내용 말씀해 주세요. 어렵죠? 자꾸만 해야 돼.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여기서 왜 수장스님이 졌냐고 그러지, 위산스님한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로 답이 다 나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일반 사람이 보면 위산스님이 잘못한 거지. 스승 앞에서 정병을 차버렸어, 물병으로. 근데 다 뜻이 있거든, 불도. 그때그때 맞는 뜻이 있다고. 그때그때 맞는 말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맞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때그때 맞는 그것은 무입장의 입장이라. 말하자면 여기서 왜 졌냐면 수자스님은 정병이라 부르면 안 된다고 백선생이 얘기했죠. 근데 그럼 나무떼기라고 부르라도 안 됩니다 했거든.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거든. 맞죠? 정병이라 부르면 안 된다. 자기 입장으로서 얘기해서 그 입장을 벗어나긴 났어. 근데 입장을 벗어났는데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나무떼기라 불러도 안 됩니다. 이거 자기 입장이죠.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조금밖에 맞지 않아. 10점밖에 안 돼. 100점이면. 근데 이 선생님은 정병을 차버렸잖아요. 무입장이 돼버린 거야. 정병의 입장에서는 정병이지만 정병의 입장이 아닐 때는 이것은 어느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정병 다 무시한 거지. 크게 아주 긍정해버린 거지. 부정하면서 크게 긍정. 그러니까 절대 부정은 뭐니? 절대 뭐라나? 부정은 뭐지? 절대 긍정. 절대 긍정이죠. 그죠? 부정이 강할수록 원래 긍정을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5년 전에 일본에 갔더니 비데가 있어요. 비데는 진짜 정병 용도로 쓰는 건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물 내리는 건 줄 알고 그걸 눌렀다가 내 양복에 물줄기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세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세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할 때는 세수대에 물을 받아서 세수를 했어요. 거의 그랬습니다. 옛날 세대는. 근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살다가 이제 도해지에 왔는데 도해지에 이제 호텔에 오니까 호텔에 약간 소금 음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수대가 없는 거야. 세수를 해야겠는데. 나도 이 세수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거야. 문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쏘꼭지가 있어요. 쏘꼭지가 있는데 쏘꼭지에 물만 내려오지
물 세수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침대 밑에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그거 가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세수를 했어. 근데 세면대 보면은 그 검정 고무 콜크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걸 갖다 고목 막는 줄 몰랐지. 그게 세수하는 건데. 어제 이제 침대 밑에 있는 그런 뭐 그릇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수를 했는데, 근데 도예지 친구 와서 왜 세수대가 없냐, 세수대를 왜 침대 밑에 놓냐 하게 하니까는 그 도예지 친구 웃으면서 그건 요강이고 세수대는 여기 물을 받아서 세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개념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정병이지만, 마이크의 입장에서는 마이크지만, 그것이 또 마이크가 아니라는 것도 틀려요. 그죠? 맞죠? 마이크는 아니라는 건 자기 입장이잖아. 근데 이 위산 선생님은 입장을 버려라, 무입장이 되면 된다, 탁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딱 답을 낸 거 아니겠어요? 동작으로.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했다고 봐지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자동차를 갖다가 운송수단 쓰면 자동차는 좋은 건데,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면 그건 흉기잖아요. 술도 약으로 먹으면 약이죠. 근데 술을 갖다가 죽으려고 먹으면 독이죠. 그래서 수면제도 약으로 먹으면 약이죠. 수면제를 갖다가 먹고 독약으로 먹으면 죽죠. 되겠죠? 입장 차이 모든 게. 이 입장 차이인데, 그걸 갖다가 그때그때 맞는 입장이 있다. 그게 바로 중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때그때 교묘하게 이렇게 하거든. 그때그때 맞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 입장이 세상에는 딱 잣대가 형성돼 있다고, 고무줄 잣대지만, 그렇지만 A의 경우는 A가 맞거든요. B의 경우는 B가 맞거든. 저는 항상 운동선수 예를 들죠. 야구 감독이 1, 2, 3, 4, 5, 6, 7, 8, 9번을 갖다가 배열을 하는데, 야구 감독이 그냥 배열하겠습니까? 돈 받고 하겠어요. 얘는 1번으로 내정해야 되겠다 하면 얘는 준적, 발 빠르고 단타, 안타를 잘 치고 하여튼 1번 하는 거 아니에요? 1번 타자는 100%가 발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타를 쳐도 1루 베이스에 세이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세요. 내야수도 퍼스트, 세컨드, 서드가 있잖아. 또 숏도 있고. 그건 거기에 맞는 그 능력을 보고 거기에 선택 배정을 하거든요. 퍼스트는 보세요. 키가 크고 다리 쫙 찢어지고. 왜? 공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퍼스트 베이스 딱 누르고 다리 찢어져야 되거든. 그 퍼스트 베이스를 담당하는 선수는 다리가 길어요. 대부분. 키가 커. 그리고 다리가 유연해. 다리 잘 벌어져. 그러니까 보세요. 보면 나는 한 30년 전에 야구를 했지. 지금은 보지 않지. 내 동생도 야구 선수였고. 쫙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비 보는 사람은 그러고가 다르잖아요. 그죠? 잘 맞을 수 있게끔. 약간 길잖아, 밑에가. 포수는 뭐예요? 두껍잖아. 뭐든지 받을 수 있게끔. 그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모든 걸 하고, 4번 타자는 장타가 잘 좋으니까 4번 타자 하잖아요. 피차는 보세요. 피차도 공만 잘 던지자고 피차 합니까? 머리로 쓰는 피차, 또 무슨 내구성 좋아야 되겠고, 파워도 있어야겠고, 또 테크닉도 있어야겠고, 그때에 따라 다. 그리고 또 시합도 그렇잖아요. 자이언트는 OBS한테 약하다 하면은 OBS한테 강한 피차를 선발하지, 그지? 그리고 거기 또 OBS의 피차에 강한 타자를 또 선발하지요, 맞죠? 이런 게 다 법칙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운이지.
그걸 또 지는 걸 보고 자기가 또 감독과 코치하고 모든 또 스태프들이 회의해서 아 다음에는 이렇게 나가자 하잖아. 그래서 순간 또 아, 이건 아니겠다 하면 또 다 바꾸잖아. 기본 선발은 되지만 핀치 히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맞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무시하냐고. 그럼 부정 갖고는 안 되는 거야. 한 번 부정 갖고는. 부정에서 반드시 긍정이 나와야 돼. 근데 부정에서 반드시 긍정이 나와야 돼. 무입장이 돼야 되거든. 그때 따라. 근데 우리는 그래요. 자기 좋음을 있고 아, 내한테 잘 보여야겠다 하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주임을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은 주임 못 맡겨. 주임. 대통령 지금 새로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다 구성하잖아요. 자기 뭐 행정부, 집행부, 자기 참모들 다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머리를 쓰겠습니까? 어떤 분야는 이 사람이 맡겼고, 저 분야는 저 사람이 맡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어우러졌을 때, 모든 게 조화로웠을 때 정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그런 내용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왜 답도 아니에요. 지금 난 되게 대략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내 입장에 대해서 내 입장을 고수하면 역시 주둥아릴 뿐이라는 얘기지. 이해하시죠? 나도 그때 따라서 분명히 같은 무입장에서 나와야 돼. 무입장에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결국 무입장에서 입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내 고집만 세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고집 세울 때 있는 거야. 왜? 이산 스님을 해냈잖아. 이산 스님은 여기 무문실 평에서 쓸데없이 했냐. 걸려들었네. 정말 몰랐다. 지 혼자 실력을 숨겨야 되는데 왜 실력을 드러내냐는 거지. 저는 쓸데없이 이제 고생줄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을 했죠. 그렇지만 또 개성에 있어서는 뭡니까? 역시 위산스님이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법을 난 그냥 저절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무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 개성에 부처님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저 대학생 설명은 그래요. 근데 너무 참 좋아, 이게 내용이. 내가 그러잖아요. 신도들이 정말 개적으로 처음에 신앙을 합니다. 그럼 다 자기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목신앙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되면 공부를 하고 2년 되면 또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피곤해요. 자기 생활이 없어서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하다가 공적인 정말 보살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다시피 얼마나 끼도 많고 또 유머도 있고 풍류도 즐기고 공부도 잘하고 깡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공부가 익지 않을 때는 너무 진짜 유명했어요. 근데 공부가 익으니까 그때부터는 적이 생긴다. 적이. 근데 왜 그러냐면 공부가 익어지니까 아 진짜 제대로 법을 설해야겠다. 제대로 법을 설하기에는 힘든 일을 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처럼. 지옥에 지장보살처럼 들어가야겠다. 그죠? 어느 누구하고도 내가 관계에서 귀찮아하지 않고 걱정해주고 저 사람 위해서 정말 이끌고 가야겠다. 이제 해가 떠오르면 멋지잖아요. 그죠? 해를 맞고 내가 쫙 솟아오르라는 거죠. 나 혼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같이 이런 공안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역시 청출어람이죠. 백장스님도 대단합니다. 그 때문에 거기 그 본맥을 보면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육지해능으로부터 남학회양으로부터 마조도열로부터 백장회, 황벽, 희운, 임재의연 그 밑에 이제 백장회에서 위산영무, 앙산해적 이렇게 인연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분의 개성에 의해서 법이 좀 달라져요. 형식.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이 하면 그건 모방이거든. 모방에서 창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최고의 진짜 행복은 중세 구제입니다. 그냥 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요. 한 가족뿐이야. 근데 한 가족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화날 일 생기고 문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할 수 있어요. 몰라. 근데 법을 알게 되면 어떤 것도 다 받아낼 수 있게 되고 해결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많은 보살들하고 관계해보지만 대부분 보살님 보면은 그래요. 살아갈수록 이제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이제 타사에 젖으니까 쉽게 살라고 해요. 근데 쉽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면 되는데 쉽게 살다 보니까 더 딜레마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자기 혐오가 옵니다. 돈 갖고 이 세상 못 살아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야. 왜 행복을 못 찾아? 정신세계 약하니까 그래요. 전부 입장에 있어서 입장 표명만 하니까 무입장이 안 되니까 늘 걸리는 거야. 아, 이런데 저런데. 당신 생각이지. 당신 입장이지. 입장 바꿔봐. 내 입장, 상대 입장. 입장 바꾸면 달라져. 근데 공부하니까 무입장이 되니까 어떤 입장에도 갖다 맞출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수자 스님은 자기 입장만 얘기한 거야. 한 번 무정이라. 그죠? 그 당신 입장이잖아. 그냥 맞긴 맞는데 너무 작은 답이죠. 열악한 답이죠. 초등학생 답이죠. 그러면 큰 물에서는 못 믿거든. 그렇죠. 그러면 자기하고 그렇죠. 맞는 것만 그렇죠. 맞지만 그렇지. 다른 사람하고 불협화음. 맞지요. 네. 어떤 장이 되려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나 이 와도 거기에 딱딱 집중해서 그럼. 짓을 하면 네. 이 위산 스님처럼 이 정경이라는 그런 개념 없이 아예 차버리고 네. 원점으로 다시 공으로 다 받아들여서 다시 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게 이제 정경을 발로 찬 개념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제가 토요오페를 한다는 게 그겁니다. 사실. 왜? 그 토요오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교 공식, 기초 공식에 의해서 일반적인 인연법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회를 하겠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거 들으면 이거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죠? 10명이면 9명이 그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0명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뭔가 있는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설명이 쉽지. 이 내용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이 내용만 보면 저도. 그리고 보살님들 말씀이 너무 와닿는다는 거지. 이렇게도 얘기하신다. 우리는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그렇죠. 어려운 말 안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의 어떤 그런 논리가 또 말에 대한 어떤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말의 정리가 되고 말에 힘이 생기고 왜? 자꾸만 생각하게 되거든.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될 수 있으면 쉽게 생활 속에 그렇죠. 전해질 수 있는 말로 네.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뭐 국토, 영토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땅 이러면 다 알아들을 건데 그렇죠. 왜 그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서 사람들과 공감을 못 얻게 하나 한문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땅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뭐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될 자리에는 물론 써야 되지만 일반 신도들을 위주로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생활 속에 있는 말들을 써서 공감력을 더 높여야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공감력이 더 있고 또 법이라는 게 계속 차원적으로 높아서 되게 어렵다 이러면 보다는 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몸 속에 가족 속에 친구 속에 시장 속에 이런 데서 다 법이 녹아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의리선택도 잘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보살님들 역할이고 저도 역할이고. 스님 네. 쉽게 해주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되니까 좀 행복해요. 아 근데 내일은 제가 이제 정기 그 검진이라는 정기 뭐라 그래요? 검진? 네. 병원을 내가 가야 돼서 10시 반 오전 진료밖에 안 하거든요.
10시 반에 가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제가 기도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와서 기도하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좋고, 그렇죠? 양기보살이 있을 거니까 안 오셔도 되고, 그런 이제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마치고 수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